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5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7월 KB 선도아파트 50지수는 101.18을 기록해 직전 6월 101.42보다 0.2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서울 서초, 강남, 용산 등 이른바 대장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겁니다. 해당 지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한 후 2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금리 인상 공포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2년 상반기 전국 지가 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발표했습니다. 올 상반기 건축물 부속 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127만 1000필지로 전년 동기 대비 27.1% 감소했습니다. 순수 토지 거래량도 전년 동기 대비 18.3%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한 빅스텝 단행 및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토지 시장도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5일 직방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2만 7,735가구로 6월 이후 2개월 연속 증가할 예정입니다. 서울과 인천의 입주 물량은 증가했지만 경기 입주 물량이 소폭 줄면서 수도권 입주 물량은 15,382가구로 7월보다 11% 줄었습니다. 반면 대구, 대전 등 지방 입주 물량이 12,353가구로 66% 늘어 8월 입주 물량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경기 위축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서울과 이 강남, 용산구 등지에 있는 이른바 대장주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주택시장의 선행지표로 여겨져 왔던 전국 상위 50개 아파트값이 떨어진 건데요. 소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이 수요마저 흔들린다는 해석과 함께 올해 상반기 토지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27% 감소하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서 이 거품이 빠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가 이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를 진행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두고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대체 이 세제 개편안 어떤 부분들이 포인트인지 우리도 좀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박영신 소장님이 2022년 세제 개편안은 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공급 정책 외에 또 분양가 상한제 관련된 내용들 정책 발표가 됐었죠. 그다음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이제는 그 세제 개편,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뭐 다각화된 뭐 법인세라든가 뭐 농어촌 주택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세금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제 개편안 중에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보실 내용은 일단은 소득세.
소득세와 양도소득세와 과표 구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돼서 실제적으로는 1,200만 원까지는 6%부터 해서 이제 1억, 이제 10억, 1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45%대 이제 어떤 그 세율이 적용이 됐었는데 그 구간 자체가 이제 1,200만 원이 아니라 1,400만 원까지로 200만 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세율은 똑같습니다. 세율은 6에서 15, 24%인데요. 그리고 중간에 1,200에서 4,600만 원 구간이 있는데 이게 1,400에서 5,000만 원 구간으로 늘어났고요. 400만 원 정도 늘어난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1,200, 최저 금액은 200만 원 정도 늘어난 거고요. 그게 이제 15%.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24% 구간이 이제 4,600에서 8,800만 원이었는데 요걸 5,000만 원에서 8,800만 원으로 400만 원 정도 바뀌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과세 표준 구간의 현재 금액, 이제 과표를 잡는 기본적인 금액 자체가 조금 상향이 된 겁니다. 구간의 세율은 똑같지만 그 금액 자체가 상향이 됐기 때문에 소득세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더 참고를 해보실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월세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길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 실제적으로 월세 세액 공제율이 얼마가 되는가. 그전에 그 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재 세액 공제율이 상향이 됐죠. 그래서 보통 월세액의 10에서 한 12%까지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는 조건이 있죠. 총급여가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의 4,500만 원 이하자인 경우에는 이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10에서 12%를. 그렇지만 이거를 똑같은 조건입니다. 조건은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이면 12에서 15%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비율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좀 발표된 내용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 임차 차입금, 주택을 임차할 때 들어가는 빌린 돈 차입금의 실제적인 현재 상환액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원리금 상환했을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공제 한도는 실제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이면서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 임차금에 공제율은 똑같습니다. 40%고요. 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300에서 400만 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서민의 주거비가 부담이 좀 완화되지 않겠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처음으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하는 부분이 가장 크게 뭐냐? 종부세죠. 종부세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죠. 비과세된 금액.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6억 원, 현행 6억 원을 9억 원까지 높였고요.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그럼 일반이라는 얘기는 다주택자가 해당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그렇지만 여기에 올해까지는 추가적으로 3억 원을 특별공제로 더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14억까지 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본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4억까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분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계속 매년 계속 상향되다 보니까 그 세금 부담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행 3억 원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는 0.6, 다주택자 1.2% 이렇게 지금 세율을 적용을 해서 3억 원 구간별로 해서 3억 원, 6억 원부터 해서 50억에서 94억 초과까지 봤을 때 가장 높은 다주택자인 경우 같은 경우는 거의 6%대의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1세대 1주택자 같은 건 3%. 그리고 이거를 개정을 어떻게 했느냐? 0.5에서 2.7%대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낮춘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3억 원 이하인 구간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이든 일반 주택자이든 집이 한 채 있던 여러 채 있던 상관이 없이 무조건 0.5%만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예전에는 법령 사항이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 나누어서 현재 어떤 그 세율을 조정을 했는데 이거는 상관이 없이 집이 여러 채 있던 한 채가 있던 상관이 없이 0.5에서 2.7%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94억 원 초과되는 부분을 봤을 때는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6%에서 2.7% 낮춰졌기 때문에 세금은 어떤 그 절세 효과가 엄청나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이 구간 자체에 현재 세율을 그만큼 조정을 해서 이번에 걷어들이는 세금부터 어떻게든 조정을 해서 일단 주택시장 조금 더 세금 관련된 민원들이라든가 세금 부담을 또 그만 좀 전가시키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주택자 중고세 또 폐지로 인해서 말씀드린 대로 0.5에서 2.7%대까지 현재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아닙니다. 올해까지는 아니고요. 2023년도 1월 2일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현행대로 현재 적용이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개정되는 내용대로 현재 세율이 적용될 듯합니다. 그다음 부동산 세제 정상화 중에 말씀드린 대로 세액 부담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제 전년 대비 몇 프로 이상은 올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였냐면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 대비 150%까지만 그리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300%까지 올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규제 지역 안에 2주택자 포함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세액 부담 상한의 조정을 150%를 일괄적으로 다 조정을 했습니다. 300%짜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통계를 보거나 전체적인 절세 효과를 보게 되면 집이 한 채 있던 여러 채 있던 모든 부분의 세금이 다 어떤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정상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50%로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것도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주택분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말씀드린 대로 기본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6억 원에서 9억 원 일반 주택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2억 원이지만 현재 올해까지는 14억 원까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2023년 1월 2일 그러니까 내년부터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현재 실제적인 성립하는 부분도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령자 또 장기 보유자 등의 현재 종부세 특례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현재 신설된 부분입니다. 쭉 개정안을 보게 되면 현행보다도 신설된 내용들이 워낙 많은데요. 그중에 보시게 되면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장기 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를 하는데요.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봤을 때는 유예제도를 적용한다는 얘기는 조금 더 늦게 내도록 한다는 얘기겠죠. 세금 부담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거든요. 고령자라든가 장기 보유자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 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유예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납세자가 종부세 납부기한 종료일 12월 15일 3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납부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는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100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가능하다. 그 대신 조건이 고령자이면서 장기 보유자인 경우에 해당된다라는 얘기고요. 이건 현재 올해 2022년도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다거나 또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2년에 실제적으로 이제 대체 취득을 해서 내가 기존에 있는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샀을 때는 기존에 있는 주택을 어떻게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보통 실제적으로 2년 내에 현재 종전주택을 팔면 됩니다. 보통 6개월이었거든요. 이걸 2년으로 늘려준 거고요. 상속되는 부분도 실제 상속 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고 뭐 저가주택이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또 현재 어느 정도 더 특례가 더 적용이 되는 거고요. 또 지방의 저가주택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판정됐을 때는 또 현재 주택수에서부터 제외시켜주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 이건 2022년도 14억 원 또는 현재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특별공제까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현재 실제적으로 그만큼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020년도 1월 1일, 그러니까 올해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임대소득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가주택 기준을 인상을 했다. 고가주택 기준이 뭐냐? 금액을 따지겠죠. 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기준은 이제부터는 9억 원이 아니라 12억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주택 임대 소득에 관련된 내용에 현재 임대에 관련된 주택 같은 경우가 그만큼 해당된다는 얘기고요. 소형주택도 있을 수 있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도 실제적으로 연장을 합니다. 보통 현재 감면율이 1호나 1호 임대 시, 2호 임대 시에서 현재 4년 이상이 또 10년 이상 같은 경우는 30에서 75%, 4년 이상 같은 경우 20에서 50% 정도 현재 세액을 감면을 해줬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올해 말 정도면 이제 만료가 됩니다. 이거를 2025년도 3년 정도 연장을 시킨 거고요.
거고요. 기간도 연장시켜주고 금액도 높여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양도세 경비 특례, 양도세에 들어가는 경비 같은 경우도 특례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 계산을 했을 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에 증여받은 부동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내야겠죠. 그렇지만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했던 부분을 5년을 10년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10년 이내에만 실제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내가 양도세를 안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건 내년 1월 1일부터 증여받은 부분부터 적용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민원제기를 하는 건데요. 보통 지금 현재 현행은 종부세의 경우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했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종부세를 부과받거나 아직 납부하지 않고 부과받거나 고지받은 다음에도 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해당이 된다. 실제적으로 신고해서 자진 납부한 경우에만 현재 종부세 경정 청구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그 기간에 납부를 한 사람들도 이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경정 청구하는 부분에 적용이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민간 건설 임대주택의 특례 적용. 실제적으로 민간 건설 임대주택 같은 양도소득세 또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언제까지냐? 올해 말까지만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거를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등록 시키겠다라는 얘기겠죠. 공급량을 좀 늘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또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에 대해 양도세 과세 특례 기간도 실제적으로 올해 말이면 종료가 되는 부분을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시켰다. 2년 정도 연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 혜택을 더 늘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약저축계 소득공제 같은 경우도 2022년도 12월 31일 올해까지만 현재 적용이 됐던 부분을 이제 3년 정도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총구배역액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주택 총합주택의 소득공제 같은 경우도 기간을 더 연장을 3년 정도 더 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농어촌주택 또는 고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주택수 제외 특례 요건. 이제 농어촌 주택이나 현재 지방주택 같은 게 워낙 저가기 때문에 이걸 주택수에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 또 현재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기준 시가 2억 원, 한옥 같은 경우는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옵니다. 근데 이거를 현재 2억 원에 한옥 4억 원 이하에 3억 원까지 또 조성을 했기 때문에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려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방주택이나 농어촌주택, 고양주택 같은 경우도 이 혜택을 2025년도 10월 31일까지 또 현재 받을 수 있고요. 이거는 2025년도 10월 31일 취득분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세액들 조정되는 부분이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다주택자이든 현재 1세대 1주택자이든 고령자든 어떤 청년주택이든 모든 사람들이 세액공제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월세 세액공제 받고 더 한도 늘려주고 그래서 임대차 시장을 현재 안정화시키면서 매매 시장까지 현재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회에 또 통과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타결이 돼서 임대시장 이라든가 현재 매매 시장이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정상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과 또 신분당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축 상가고요. 이보다 더 전철역과 가까울 수는 없어 보입니다. 전철역에서 도보로 한 50초 정도 거리고요. 양지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 W역세권이고요. 향후에는 GTX 신호선이 또 이제 향후에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재 그 기대 효과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지역이다. 또 서초 IC 주변이 또 앞으로도 개량화 사업을 통해서 복합 또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많이 또 그 주변이 활성화될 테고요. 그다음에 현재 양재 우면 RNC 단지라든가 아니면 오른쪽에 대치동 재건축이라 대치동 학원가, 강남과 현재 서초를 연결하는 강남도로 딱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업무지구가 밀집되는 지역이고 롯데라든가 삼성 또 강남 역세권 재건축 단지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가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역과 신분당선 양재역, 앞으로는 GTX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겠죠. 거기는 강남대로와 현재 우성아파트 사거리 그 주변에는 삼성타운부터 해서 전철역 세권, 또 업무지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또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직장군이 밀집되는 지역이고요. 우성이라든가 신동아, 무지개 같은 현재 재건축 단지들도 현재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재역에서 강남역까지 연결된 업무시설 밀집 지역, 그다음에 현재 상업시설 밀집 지역에 연결되어 있는 현재 그 강남역 배후 상권, 이것들을 도보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봤을 때도 굉장히 권역이 좋기 때문에 양재 권역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양재 역세권 주변으로 굉장히 크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지켜보실 필요 있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양재역, 그 주변은 어차피 이제 환승역들이 또 하나 들어서기 때문에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 따라서 봤을 때는 현재 구청사, 또 현재 서초구청이 건너편에 있는데 이것도 이제 복합 청사로 또 개발되고 문화예술 공간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대 효과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요. 양재 IC 주변을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포괄적으로 굉장히 큰 면적에 그 주변이 이제 300만 평방미터죠. 거기 봤을 때는 현재 RNCD 특구로 지정이 이미 됐기 때문에 이 주변이 현대, 삼성, LG, KT부터 해서 연결된 대기업, 연구원 단지라든가 일반 기업체들이 많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일자리라든가 현재 경제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 신호선은 현재 의정부에서 삼성까지 연결되고 삼성에서 다시 현재 군포금역까지 갑니다. 그랬을 때 삼성역 다음 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통전 효과를 그만큼 보실 수 있고요. 서초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있는 서초역과 교대역이 활성화되면서 그 주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소소한 것들, 큰 대형 개발 호재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 부가세 별도고요. 임대가 5천만 원, 보증금 월 400에서 450만 원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정도 대출 받으시게 되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체육세권이면서 앞으로 향후에 투자 가치까지 높고 임대 수익을 또 높게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물건이다 정리하겠습니다. 역대급 역세권이 포인트였던 서초구 서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 1.5룸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테헤란로고요. 테헤란로 현재 역삼역과 강남 이용하실 수 있고요. 도보로 한 3분 정도 거리 체육세권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분당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트리플 역세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이 테헤란로 중심에는 굉장한 업무지구가 일집되어 있기 때문에 또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 같은 젊은 직장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미혼 직장 여성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혼자 사는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1.5룸 원룸 오피스텔 수요가 그만큼 많은 지역이고요. 주변에 상업 지역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지가 상승을 통해서 시세 차익까지도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가격이 오른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과 삼성과 연결되어 있는 벤처 산업벨트 가장 중심에 있죠. 역삼 선릉부터 강남까지 연결된 벤처 산업벨트부터 양재, 하기오울부터 해서 개포, 또 수서까지 또 압구정 로데오 벨트별로 해서 권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가장 중심에 있는 지역들 메인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호텔이 현재 복합 사업을 통해서 업무 시설이 또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층마다 현재 직장군들 특히 어떤 직장군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IT 기업이라든가 이런 벤처 벨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송파부터 탄천, 한강 정비 권역을 포함해서 현대자동차의 현재 판미소 오피스까지 연결된 현재 공사 현장, GTX 노선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개발되면서 영동대로 통합 개발, 이거 굉장한 개발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군 이래 최대의 강남 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롯데체장 부지까지 업무지구에는 기존의 용적률보다 더욱더 높아지는 용적률 때문에라도 시세 차익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임대금액 2억 8천에서 4억 원 정도, 투자금액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임대금액은 2천만 원 보증금에 월 110에서 140 정도 받으실 수 있고요.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테헤란로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이 밀집될 수밖에 없고요. 높은 수익률로 노후 생활 보장하고 시세차까지 볼 수 있고요. 꾸준하게 임대가 또 현재 유지되기 때문에 향후에 노후 생활도 보장이 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자세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이 다주택자 세제 개편에 따른 시장 방향은 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와 또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강남구와 서초구, 항상 제가 그 강남구 쪽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똘똘한 한 채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강남의 알짜배기들 모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가 1.5룸에서 2룸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세는요, 현재 4억 3,900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논현동 하면은 아무래도 신논현역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논현역이 요즘 또 신분당선까지 연결이 됐죠. 그래서 그 좌우로, 좌측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9호선 골드라인이고요. 또 남북으로는 신분당선이 또 남북으로 골드라인을 연결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신논현역 쪽에는 일자리가 매우 많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있는 곳이 몰려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이 반포 쪽이라든지 길 건너 그쪽은 벌써 이제 앞으로 재개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신논현역 뒤쪽 이쪽도 지금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미래에는 또 우리가 그 아파트 모아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요즘 예전보다 조금 절차가 간소화돼서 또 가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강남구 쪽은 아직 없죠. 왜냐하면 이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아주 크나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압구정동 일부 쪽. 강남구에서는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 서초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자 바로 이웃하고 있는 지역을 많이 눈여겨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원자재값이나 토지 가격 안 내려가고 있어요. 왜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자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조금 인플레 현상도 약간 있고 그래서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이렇게 보합세로 있다는 게 그것만 해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논현역에서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지하철이 다 블럭블럭마다 있고 교통이 아주 편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또 하나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까 접근성, 일자리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게다가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도시, 잠실 마이스단지 아주 크나큰, 아주 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 앞으로 이쪽 지역으로는 약 100만 이상 일자리가 120만, 130만이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서울 시내 약 4분의 1이 이 강남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강남구 쪽도 주택 수를 늘려야 되죠. 그러면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결국은 다세대 주택. 이 주택의 변천사가 그렇잖아요. 그냥 빈 토지가 많을 때 그때는 아파트 값도 싸고, 그렇죠? 분양할 때. 그다음에 이제 주택 하나하나 단독 주택들이 또 없어지면서 다세대 주택이 또 모이죠.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이 모여서 아파트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쪽은 뭐 단독 주택 거의 뭐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이렇게 모아주택이라든가 뭐 크게 대단히 할 그런 게 없을 때는 그런 소규모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다 일자리입니다. 수서 역세권, 뭐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개발도 있고, 양재 우면 RNC 개발 특구지역, 롯데칠성 코롱부지, 정보사 부지 개발, 남부터미널 재개발, 사당복합 환승센터 개발. 요 강남구와 서초구에 인접해 있는 곳에 개발 구역입니다. 이쪽 지역만 해도 그렇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쪽도 개발이 이루어지면 매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게다가 이렇게 크게 개발이 이루어지면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이곳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최고봉으로 이루어지죠. 그다음에 영동대로 지하 개발, 코엑스 다 연계돼서 이루어집니다.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 수변 문화공원, 또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뭐 이렇게 해서 큰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다 보면 결국은 국제 도시화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죠. 10인데 앞으로는 더 앞설 것 같습니다. 국제 교류 복합지구 이 안에서 가장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죠. 예, 통합 사옥에서 이곳이 롯데타워보다 15m가 높고요. 또 연면적도 3배에 달하기 때문에 요 한 건물 안에서 약 3만 명이 근무를 한답니다. 굉장하죠. 3만 명이라면 상상만 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이 삼성역을 오간다고 생각하면 진짜 이렇게 멀리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개미떼가 한 곳에 들어갔다 나오는,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옥만 건립되는 게 아니라 전시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이렇게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면 국제 업무라든지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판매 이런 것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국제 도시다. 앞으로 뭐 우리나라 자그마하잖아요. 홍콩처럼 계속적으로 그렇게 높은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동대로 지하 도시, 이런 나라는 별로 없죠. 삼성역에서 우리가 봉은사역은 9호선 지나가죠. 삼성역은 2호선 지나갑니다. 그래서 9호선, 2호선 다 골드라인이죠. 예, 게다가 앞으로 GTX가 A노선, C노선이 들어옵니다. 이쪽에 A노선, C노선 더블 역세권이죠. GTX 더블 역세권이고요. 또 위례 신사선 들어오고 KTX 북구 연장선도 들어오고, 그래서 교통이 아주 편리해집니다. 교통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런 GTX도 있지만 버스 환승센터, 공항터미널, 주차장 모든 게 이쪽으로 편리하게, 이 큰 개발이 이루어질 때는 모든 거를 계획을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편리해진다. 이쪽에 이제 주차장도 들어오기 때문에 더 편리해집니다. 이렇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더 편리해진 강남구가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양재동은 첨단 산업의 연구단지, 우리가 말하는 AI 연구단지들이 대기업들이 이쪽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굴뚝 산업이 아니죠. 이렇게 첨단 산업, 미래 산업 그런 쪽으로 그만큼
그 경제 발전을 이루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산업이다. 그래서 이쪽에 카이스트 대학원 있죠. 카이스트 대학원 우수한 인재들이 이쪽으로 가까이에 있어서 연계돼서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수한 영재들이 이쪽으로 온다. 그래서 제가 양재동은 영재동 같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거를 이 양재동에 일자리가 또 왜 많이 들어올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는 양재동에 GTX C노선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A노선 수서역에 들어오죠. 이쪽도 역세권 개발, 일자리, 뭐 교통 모든 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거기에 또 반해서 또 한남 IC에서 양재 IC. 우리가 뭐 선거 때도 그러고 가끔 가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한다. 꿈 같은 얘기죠. 그래서 과연 될까 했는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행과 급행으로 빠르게 논스톱으로 이용할 분들은 바르게 곧장 가고 아니면 또 이렇게 중간에 빠져나가는 차들은 완행으로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또 여기 고속도로는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양쪽의 가림판 분진과 또 소음 가림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강남구와 서초구가 서로 편하게 왕래할 수 있고 아름답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GTX 제일 요즘 최고의 교통이라고 따지는 곳이죠. A노선, C노선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수서는 A노선, 그다음에 양재는 C노선. 근데 요 강남구는 GTX 수혜지 중에서 가장 최고의 수혜를 보는 지역입니다. 왜냐? 모든 기준이 강남 접근성이 얼마냐? 지금 이 멀리 있는 곳은 뭐 갈아타고 기다리고 하면 2시간, 2시간 이상 걸리는 강남 접근하려면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2, 3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주변에 멀리 있는 곳도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죠. 그 이유가 교통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이 강남은 GTX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2, 30분 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수혜지는 강남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강남의 혜택이 많습니다. 게다가 강남 같은 경우는 이게 교통, 또 위례신사선이라든지 위례과천선이라든지 KTX 북부 연장선이라든지 그래서 강남 쪽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면 주변에 지금 다 거품이 빠진다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강남은 다른 곳에 비해서 빠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돈을 투자해서 뻥튀기처럼 많이 벌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내 돈을 지키는 곳에 하고 싶다. 지키다 보면 또 오르는 폭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1.5룸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투룸에서 방 하나만 없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있어요. 편리해요. 그래서 방 하나만이라도 1, 2인 가구 충분히 쓸 수 있고요. 또 투룸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조금 높죠. 방 하나 가격이 굉장히 강남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큰 돈은 없으니까 임대를 하셔서 나중에 실거주 하셔도 되고요. 투자를 하시려면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1억 미만 쪽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은 3천만 원인데 요새 월세 소득 좋죠. 그래서 월세 부담스러우면 반전세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월 140에서 200만 원 정도 월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금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투자 금액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2억 2,900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에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소개 잘 받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교통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모두 이용 가능한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다세대 주택 지금 방 구조 2룸 그리고 3룸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시세 5억 5천만 원에서 10억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서초동 같은 경우도 강남구 서초동 이쪽에 아파트값, 주택 가격 항상 선두죠.
엎치락뒤치락 새 아파트가 생겨날 때마다 선두가 바뀌어요. 강남구하고 서초구는. 그렇게 돼 있고 일단은 뭐 이쪽에 학군 제가 뭐 3룸도 준비했는데 실거주 아파트값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실거주 하시면서 할 수 있는 곳 3룸이죠. 서초구, 서울고, 상문고, 동덕여고, 뭐 서문여고 이렇게 명문 학군이 있어서 실거주하는 것도 괜찮고 서울교육대학 있죠. 법조타운 있죠. 그래서 이쪽도 일자리가 많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강공원에 또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죠. 여기 반포 한강공원이 바로 있고 또 이제 서리풀 공원이 또 잘 갖춰져 있습니다. 서리풀 공원도 가까이 있고 또 하나 방배 카페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죠. 썰의마을 카페거리 또 이렇게 있습니다. 골목이 있기 때문에 좋고 고속터미널 물론 뭐 지방 움직이실 때 고속터미널 좋죠. 예, 그래 그만큼 있고 우리가 항상 병세권도 좋아해요. 성모병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뭐 법조타운이라든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이 강남구 쪽은요 보면 생활 인프라라든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가장 완성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두들 이 강남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강남에서 다 갖춰져 있고 그중에서도 예술의 전당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예술도 덤으로 가져간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공연 같은 거 늦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멀리 사시는 분들은 조금 굉장히 이쪽에 예술의 전당 예술을 공연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요 근처에 강남구나 서초구 분들은 뭐 언제든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술도 덤으로 가져간다. 게다가 이제 뭐 가족이 4인 가족이 산다 그러면 직장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접근성이 어떨까 그러는데 교통이 아주 편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 일자리 접근성. 뭐 물론 강남 안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삼성까지 가장 일자리 많아서 편리하게 있고 요즘 또 사당 쪽도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용산 앞으로 국제 업무지구로 일자리가 많은데 다리만 건너면 되죠. 그래서 아주 편리하다. 또 시청 같은 경우도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강남 쪽에서는. 그래서 마포, 뭐 홍대, 신촌, 여의도, 뭐 9호선 다 가죠. 영등포, 구로 이런 쪽으로 교통이 아주 전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쪽에 우리가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나 잠실 운동장 마스터 플랜이나 영동대로 복합 개발 이쪽의 여파가 쫙 다 도미노 현상으로 우리가 반사이익 본다 그러죠. 그만큼 큰 일자리들, 대단히 일자리들,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렇게 보시면 주택은 항상 갈증 느끼는 곳이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요지부동 하잖아요. 그래서 강남 불패라는 얘기까지 생겨날 정도로 게다가 이제 반포 아파트 굉장히 크게 건설하죠. 그래서 이쪽에 반포가 조금 이제 그래서 더 늦어졌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이쪽이 이제 최고가를 갱신하지 않을까. 이쪽 옆에 있는 지역도 지금 아파트 값이 국민주택이죠. 예, 84제곱미터인데 지금 뭐 50억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래요, 다들. 근데 앞으로 이쪽 강남 쪽은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주택이 부족하고 살기는 좋고 직장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게다가 이제 재건축이 강남은 지금 뭐 이렇게 아직 정확히 된 데가 실행되는 데가 없는데 방배동 쪽은 이렇게 15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재건축도 예정돼 있고 재개발도 예정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복잡한 거를 반으로 딱 줄인다. 더 편리하게 빨리 건설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군 정보사 부지 개발 이쪽에 강남권에선 서초구에서는 앞으로 개발할 마지막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4차 산업 일자리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여기에 예술회관 같은 예술의 또 그 본거지가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강 아트밸리 조성 사업도 예견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도시 첨단 물류 산업, 이 물류 단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뭐 택배 같은 게 이런 물류잖아요. 근데 뭐 하루 이틀, 뭐 3일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물류 단지가 들어오면 2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바로 받아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요 강남권에서는 또 이런 혜택도 볼 수 있죠. 너무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롯데칠성 코롱부지 이쪽도 마찬가지로 삼성타운 바로 옆에 건립이 되는데 앞으로 강남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 더더욱 늘어나고요. 주변도 정리가 또 됩니다. 그래서 종상향돼서 고층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일자리가 더더욱 늘어난다. 또 양재 제가 말씀드렸죠. 양재는 AI 산업. 그래서 GTX 신호선도 들어오고요. 일자리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곳이다. 게다가 카이스트 대학원, AI 대학원만 이쪽으로 옵니다. 우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수한 인재들 기용하고 그만큼 산업 AI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고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자꾸 늘어난다. 또 사당 복합 환승센터 이쪽도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가 빨리 얘기하면 빨간 버스라고 그러죠. 이거 시외권 가는 버스들이 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기 때문에 이 서울시에서도 이쪽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요 나온 게 지하 9층. 지하 9층이라 그러면 지하가 아니라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들어가고 지하 9층에서 100m 높이 29층으로 5개동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로 주거라든지 상업시설이라든지 일자리가 많이 들어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남 IC에서 양재 IC 고속도로 지하와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얘기가 나와서 빠르게 교통 완행 급행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바뀐다. 빨리 이쪽으로도 뭐 가림막이 있어서 못 가지만 편리하게 못 가지만 앞으로는 편리하게 넘나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GTX A노선, C노선이 강남으로 들어오죠. 삼성동으로 더블 역세권으로 들어오고 양재는 C노선, 그다음에 수서는 A노선이 들어옵니다. 수서 같은 경우는 SRT 기차역이 있기 때문에 기차역들은 다 GTX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요 양재 C, 요거를 가만 보면 강남엔 또 일자리가 늘어날 예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수혜지는 뭐 접근성 20-30분 다 필요 없죠. 여기는 가장 수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뭐 생활 환경 우리가 보면 모든 게 좋고 누구나 강남권에 뭐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뭐 젊은이들의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강남을 많이 선호한다. 그래서 다른 곳은 거품이 빠지고 걱정하는데 강남 쪽은 그래도 그렇게 걱정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투룸이죠. 투룸에서 요거 쓰리룸. 그래서 투룸과 쓰리룸 같은 경우는 뭐 4인 가족, 자녀 있는 분들 아파트는 부담스럽고 뭐 자녀 교육이나 직장이 이쪽에 강남에 있는데 그쪽으로 원하시는 분들 와서 보시고 이렇게 선택하면 되시고요. 또 뭐 이사하는 기간이 좀 있다 그러면 조금 신축이기 때문에 기간 언제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그냥 투자만 하실 분들 7천만 원에서 또 1억 9천만 원. 그래서 이렇게 쓰리룸이라 조금 투자금이 더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월세도 이제 뭐 열세도 반전세도 있기 때문에 월 130에서 240만 원까지 수익을 보실 수 있고, 대출을 활용하시면 이거 뭐 40%밖에 대출이 안 되는데 사실은 대출을 하셔도 요새 워낙 금리가 높기 때문에 조금 선호하지 않죠. 차라리 반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투자 금액 2억 8천에서 5억 5천이면 똘똘한 한 채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김채영 이사님과 서초구 서초동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아직까지도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증 남아 있다면 김채영 이사님의 1:1 무료 상담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새 정부와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